그 MBC의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Healthy Eating 피라미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중간에 매일 멀티비타민을 복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메일에 그 헬시 이팅 피라미드라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이 청취자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보니까 뭐 과일도 먹고 뭐 기름은 또 얼마나 먹고 뭐 유제품도 뭐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 면적에 해당하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그런 도표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현대 그 바쁜 그 생활에서는 이 모든 헬시 프라미드 이걸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챙겨 먹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적으로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 방송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참 조금 안타까운 게 그 방송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 멀티비타민을 판매하시는 회사를 갖고 계시죠. 저는 그걸 방송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누구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저희가 우승으로 무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건 좀 그래요. 네.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유산균을 뭐 판매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유산균은 정말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법에 접촉을 받진 않겠지만 네. 사실은 조금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좀 아닌데. 그런데 이분의 그 설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저도 느껴지는 게 그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 네. 여기서 이 정도는 현대인이 먹어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종류별로 해가지고 분량별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떡하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네.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피라미드에 나온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먹을 필요가 없지만 잘 챙겨 먹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멀티비타민으로 보충을 하라. 이런 논리를 피신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버드 이팅 피라미드가 좀 오래된 건데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역시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들 중에는 이 멀티비타민이 이렇게 다양하게 먹은 음식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같은 하버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계속 그 엠버거가 걸려 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과거에는 어떻게 간편하게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혼란 변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게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걸 챙겨 먹는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는 다른 행태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만약에 멀티비타민을 먹어서 건강이 좋다고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을 먹는 사람이 건강이 좋은데 과연 멀티비타민만으로 건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에 건강에 이렇게 유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에 좋은 행동도 해서 건강이 좋은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관련 거죠. 연구들을 보면 그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챙겨 먹는 요인이라고 그렇죠. 하는군요. 예, 체계적으로 이거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다른 건강 행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은 술 담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혼란 변수를 하기 위해서 맞추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이것만 먹어서 이것만의 효과를 입증하는 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된다는 연구들이 상당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동안은 우리가 애당초 약으로 간편하게 챙겨 먹었던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 D, E, K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칼슘, 망간, 아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부족하니까 먹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10몇 년간의 그 연구 결과였는데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네. 막상 해보니까 진짜로 음식만 같지 않더라.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게. 예? 이유가 있어요. 그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어떤 약을 쓸 때 군신좌사라고 해서 네. 군약이 그 핵심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만약 협심증에 효과가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 효과가 나는 그 군약을 딱 넣으면 협심증이 좋아져. 그런데 좌약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분이 심장까지 갈 수 있도록 네. 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이라는 거는 얘가 어떤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오면 거부를 해요. 나 이거 독성 아니야? 거부하는 우리 내성 생기듯이 네네. 어떤 약 성분이 들어오면 몸이 세포에서 그 세포 기전으로 해서 들어오는 약물을 막아내려고 해요. 근데 그 군신 좌사 그 약이 그런 것들을 줄이고 지속시키고 효과를 증배시키고 잘 그 세포로 들어가서 타겟 기관에 가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군신 좌사의 개념이거든요. 한약은.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쌍화탕 생각났어요. 네. 그냥 인삼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것을 쌍화탕에 다른 뭐 구기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약간 부작용 없이 부드럽게 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맞아요. 약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그 생각해도 개념으로 되는 지금 거죠? 한약이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작년에 사이언스급에 해당되는 논문에 게재를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이 군신자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약물이 들어갈 때 니네 이 약 성분을 그냥 막 넣는다고 이게 효과가 나지 않아. 군신자사 같이 도와주고 부작용을 없애주고 하는 약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약 처방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이론에 맞다고 답을 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비타민 A, B, C, D가 모자라요. 그걸 먹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성분들을 잘 흡수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 섭취할 때 거기 있는 비타민이 쉽게 몸에 들어와서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 기자님이 비타민 D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차라리 삼겹살 비계에 있는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흡수율이 맞습니다.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제가 게 지금 정확하게 그건가 말씀드리면 보네요. 이 하버드 대학의 더 헬스 이딩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 헬스 그 피라미드는 2005년도에 설립된 개념입니다. 2005년도요. 그러니까 11년 정도 된 개념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작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 사이언스가 아니라 NEJM이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니까 최고 권위의 논문이죠. 이건 뭐냐면 인삼에 사포닌 성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포닌을 추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삼을 먹었을 때는 그 자체를 먹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 좋아지는데 인삼의 한 성분 사포닌만을 딱 따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효과가 안 나. 이게 벌꿀에서도 나타납니다. 벌꿀 전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줘서 하면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벌꿀에 그 뭐죠? 무슨 프로폴리스? 아니. 그 무슨 성분이 있어요. 벌꿀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진 거를 딱 따로 떼서 했더니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피라미드 그림에서 나오는 뭐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 당근, 사과 이런 데서 이게 주요 성분이 비타민 C, 비타민 A, 뭐 비타민 뭐 D 이런 것들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로 추출해서 약을 만들어 봤더니 아니 그건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그게 왠지는 모르지만 통째로 비타민 D가 있는 자연 상태의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따로따로 떼내서 해서 우리가 더 좋을 것이라고 했던 그 가정이 지금 틀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05년도 개념입니다. 11년 전 개념이고 지금은 멀티비타민과 복용했던 사람과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걸 판매하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저는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간이 다 있지만 멀티비타민이 먹는 사람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되게 치열하게 두 가지의 이론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현대과학, 현대의학이 한의학에 요구했던 것들이 약간 오류가 있거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현대의학, 현대과학에서 한의학에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뭘 먹으면 좋다고 하고 뭐 칡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효능 있는 물질이 몇 미리그램을 주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게 쪼개서 증명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지만 그런데 사실 군신좌사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연구가 진척이 되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그 물질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떨어져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없는 예. 게 아니라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칡이면 칡이 어떤 한 물질, 한 물질이 아니라 칡 전체를 먹었을 때 어떤 그 바람직한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때까지 현대 과학이나 의학에서 한의학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약간 무리가 있는 요구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갈근이잖아요, 칡이. 그거 뭐 열도 내리고 근육도 풀어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갈근에 무슨 성분을 뽑아서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근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갈근에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 갈근 플러스 또 다른 약재가 되면 이게 또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인삼도 그렇고 벌꿀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건 있어요. 물론 그걸 갈근을 따로 떼내가지고 하는 거는 못 느끼지만 갈근 자체를 가지고 그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갈근을 먹었던 그룹과 갈근을 먹지 않았던 그룹과 해가지고 그 유의하게 이제 어떤 그 통계적 그 유의성을 입증해내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의 의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2012년도 그 논문을. 의사들 몰라요. 애니제임에 나와 전 되게 그러니까 그 임원장이 저한테 보내줘서 저는 읽었는데. 3~4년이 된 논문인데 그 의사 사회에서 좀 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기간이면? 쉬쉬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약에 이 논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약의 그런 처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주목받는 입장이 좀 곤란해지는 건가요? 미래 의학으로 주목받는 바이오도 사실은 상당히 이런 개념입니다. 바이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단일 화학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통으로 그걸 약으로 삼자 하는 게 이제 바이오 개념이거든요. 바이오에는 구조가 단백질이 뭐 7개에서 10개 정도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라서 아마 바이오 개념이 좀 더 발전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진전된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 의료의 제약회사가 가는 이제 플랫폼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까 단일 성분에서 이제는 총 여러 가지 물질이 한꺼번에 합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러려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연구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의학 연구에 선두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결과물의 그거를 평가를 하려면 통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통계법이. 이런 실험을 하려면 통계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통계를 할 수 있는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앞에 서서 이런 통계 방식으로 해야 이게 검증이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그다음에 생화학자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선에 통계학자가 앞에 수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거가 효과가 있다라는 통계법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 총합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단일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결과물을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요 개념은 잘 아직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기자들이야 맨날 이제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우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진척을 하려고 저 사연 하나를 더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